상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청취자 주윤희 님이 마트 캐셔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언젠가 제 마트를 차리고 싶은 게 꿈입니다. 아유,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좀 동네 마트를 연결하는 플랫폼들도 생기고 있어서 너무 이제 어렵다고만 생각 마시고 새로운 기회라고 여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도 고금리 저축보험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금리 높다 그래서 무조건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어서 오늘 관심이 쏠리는 보험사의 저축보험에 대해서 돈월이 투자백서에서 확실하게 그 성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금리 보고 가입할 만한 건지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따져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예,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저축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정확히 뭡니까? 저축입니까? 보험입니까? 저축성 보험이죠. 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그렇죠. 뭐 암보험이라든가 실손보험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이런 보험들은 대부분 다 보험료가 좀 크지 않습니다. 저렴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많은 자산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 자산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저축 형태를 강화한 보험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저축성 보험인데 보장 기능은 좀 축소하고 예. 저축 기능을 강화한 것이 저축성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가 뭐 저축 기능을 강화한다고는 해도 결국 형태는 보험일 텐데 네. 은행보다 나은 게 그럼 그 보장되는 보험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장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납입보험료를 전부 다 저축으로 하는 은행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예. 일부가 이제 위험보험료로 빠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행보다는 약간 불리한데 반대로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 그다음에 10년 유지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주는 혜택, 예. 그다음에 뭐 금리를 혹시 하락하더라도 최저 보증 금리를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적금 금리 쭉 일별해 주셨는데 요즘 저축보험 금리도 꽤 올랐죠, 이거? 네, 많이 올랐죠. 네. 한 10여 년 전에는 한 3, 4%, 4~5%대 저축보험이 있었는데 예. 그 이후로 저금리로 인해서 거의 출시가 안 되고 중단되었다가 예.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생명보험사에서도 경쟁적으로 고금리 저축보험을 출시하고 있거든요. 7월 달에 출시된 저축보험이 3%대였어요. 근데 9월에 4%, 10월에 4.5, 어허. 최근에는 5.3까지 이렇게 나와서 거의 경쟁적으로 한 회사에서도 계속 금리를 올려서 저축보험을 출시하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명보험업계를 포함한 보험업계 차원의 자금 수요라는 측면에서도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자금을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조달할 수는 없으니까 네. 고객들로부터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네. 그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자면 네. 은행 예적금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강한데 네. 어떤 분들이 이 저축보험에 유리합니까? 아무래도 이 상품을 보면은요. 예. 기본적으로 5년 확정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내에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어쨌든 고정된 금리를 보장받는 거죠. 그러니까 5년간 고정적으로 돈을 맡겨두실 분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죠. 예. 과거의 저축보험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금리가 하락하면 오히려 다 같이 하락하는 공시율을 적용했었는데 지금 예. 나오는 상품들은 확정 금리를 적용한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부분 일시납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있으신 분들, 기존의 상품이 만기가 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상 유리하고요. 또 연복리를 적용해 주니까 그만큼 또 이자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장점이고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일단 돈이 좀 묶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도 단점일 수 있고 또 그밖에 다른 점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좋은 점이 있지만 반대로 또 그 반대점도 있는데요. 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축보험에 우리가 표면으로 제공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예. 이 금리가 그 은행 예적금 불이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허. 많이 아시겠지만 은행은 예를 들면 4%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낸 원금의 4% 이자를 다 불이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험사는 그렇지 않고 내가 낸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에 그다음에 이자를 불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업비가 높은 경우에는 내가 그 실제로 이자를 다 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복리 4.5%의 저축보험인 경우에는 예. 사업비를 공제하고 뭐 5년 확정으로 잡았을 때 예. 5년 후에 받게 되는 수익률은 실제 실효 수익률은 한 4%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 금리 그대로 보시고 가입하시는 것보다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공제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5년 만기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5년 만기 상품은 보험사 저축성 보험에 제공되고 있는 10년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5년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꼭 돈을 묵혀둘어야 되고 찾을 필요가 없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상품 특성상 이제 사업비가 초기에 공제되니까 네. 그러니까 4.5% 금리라고 하더라도 사업비를 공제한 원금에서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금리를 너도나도 후하게 쳐주는데 나중에 금리가 떨어질 때는 뭐 확정금리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는 있겠군요. 네, 그 당시엔 장점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걸 판매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재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상품을 판매했지만 그 금리를 5년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최근에 뭐 보험사에서 그 신종자본증권 상환 유예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긴 한데 반대로 또 좀 추이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판매도 한시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험 상품의 이자라는 개념을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외형적으로 보이는 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고객이 받는 이율 자체가 높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혹시 그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공시이율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공시이율은 뭐냐면 보험사의 자산 운용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축보험에 내가 얼마를 주겠다라는 것은 그냥 고객에게 제시하는 수익률이지만 반대로 그 자산을 실제로 보험사가 운영할 때는 공시이율에 운영하는데 실제로 지금 공시이율은 인플레이션으로 은행 적금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이율은 지금 한 3%가 안 됩니다. 아직. 그러니까 예적금 금리가 5% 10% 가까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공시이율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따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실제로 이 공시이율이라는 것이 기존에 이미 납입한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근데 이런 걸 함부로 따라 올렸다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역마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공시이율의 특징은 뭐냐면 떨어질 때 금리가 하락할 때도 좀 늦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올라도 좀 늦게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우겠지만 기존 가입자들,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 중에서 그런 불만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은행 금리는 5% 됐는데 왜 내가 가입한 상품의 이자율은 아직도 2%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좀 공시율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 올리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신용경색 현상이 건설사에서 보험사 심지어 소형 증권사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보험업계는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긴 하겠군요. 자금은 이렇게 가입자 통해서 많이 조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높은 금리를 무작정 약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금리를 확정하지만 또 다른 상품들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또 상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도 결국은 사실상 그래서 일부 해지율을 감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해지해 주는 것이 또 유리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보면 상품 자체가 고객이 해지를 유도하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별해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미 가입을 했지만 지금 뭐 5년 만기다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런데 중간에 돈 빼야 된다면 보험은 늘 이 해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이 저축보험도 해지가 가능합니까? 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행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은행 최근에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내가 지난달에 가입했는데 갑자기 또 금리가 1% 올랐다. 그럼 내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지. 그런 분들도 꽤 있죠. 꽤 있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은행은 해지해도 원금을 돌려받는 거죠. 이자를 내가 포기할지언정. 그래서 그 기회비용을 보시거든요. 근데 보험은 가입했다가 바로 내가 한 2, 3개월 내에 해지하겠다고 하시게 되면 사업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입하신 상품이 다음 달에 금리가 높다고 해가지고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형태가 은행처럼 쉽거나 이렇게 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부터 그런 부분 좀 챙겨 보셔서 이게 내가 과연 앞으로 금리 좀 보시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이 집중되는 게 이 사업비라는 항목인데
뭐 상품이나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어떤 데 쓰이는 돈입니까? 사업비라는 게 이제 뭐 보험회사 운영하고 또 판매자들에 대한 수입, 또 여러 가지 또 비용들, 위험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예.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들은 사업비가 뭐 10%에서 20%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저축성 보험들은 대부분 다 뭐 한 3에서 5%, 많게는 7% 내외이기 때문에 예. 일반 보장성 보험에 비해서는 저축성 보험들은 사업비는 적습니다. 그렇겠군요. 하지만 그 부분도 은행과 비교하게 되면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장기적으로 예.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일정 금리를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만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외부적으로 알려진 금리에만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된다. 실질 금리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번 저축보험을 통해서도 알게 됐는데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겠죠. 미국 중간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의 진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죠.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상원은 6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벌어지는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은 전체, 상원은 3분의 2를 이제 뽑게 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과거 경험 보면 대개 견제 심리가 강해져서 야당이 우세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는 개미스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인데 증시각도기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10시 5분 2부에서 다시 찾아뵙죠.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저희는 서울역사박물관과 함께 배리어프리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매월 4번째 목요일 오후 2시에